안녕하세요. 테크형 권동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처럼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시중은행에서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한 김지혜 기자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한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 보도죠. 네. 정확하게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개념이 어떤 건가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고도 하고 네오뱅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차이점을 느낀다면 이제 점포들이 없는 은행들을 인터넷 은행이라고 일컫곤 합니다. 특히 이제 기존 금융사들에서 주도하는 은행과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은행은 ICT 기반 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은행들이 일컫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주도를 했고 또 K뱅크는 KT가 주도한 은행이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토스가 주도해서 만든 인터넷 은행입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비대면 그리고 무점포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도 이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하나의 채널로 기존 채널의 비용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시작하는 시스템이 이제 완전 다른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거대 은행의 레거시 없이 ICT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줄이고 또 24시간 365일 100% 비대면 기반의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비용이 절감되다 보니까 그 절감한 비용으로 금리 혜택이라든가 다양한 대출 서비스라든가 이런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기존의 은행들은 이미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 자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또 차리려고 하냐 하면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의 기존 뱅킹 서비스들이 10년 뒤에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담당 이제 금융권에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경영진들은 거기에 확실한 예스라고 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주 다른 개념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나 설립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DNA를 이식하고 또 혹시 모를 나중에 망할 것을 대비해서 또 새로운 망할 수 있죠. 네. 새로운 것들을 구축을 해보자 이런 도전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빅테크들 요즘에 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서 하는 금융 서비스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네, 해외에는 이스라엘에 이제 120년이 된 르미은행이라는 기존 은행이 있는데요. 그 레거시 은행에서 새로운 페파은행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별개로 만들었습니다. 페파은행은 기존 은행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을 벗어난 새로운 시스템, ICT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불편한 사용자 경험 등을 탈피했고 또 무거운 금융상품이라는 기존의 금융의 그런 관념들을 탈피해서 아주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었고 설립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아서 수십만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은행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치자면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요. 또 기존 자기네들이 서비스하고 있던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차별화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점포에 있던 인력들,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던 인력들, 그런 인력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자기 자신 스스로 시장 잠식이라든지 카니발리제이션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오히려 카니발리제이션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기존의 금융사들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그리고 새롭게 구축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경쟁시켜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만 남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DNA를 새로운 인터넷 뱅킹의 설립을 통해서 혁신을 하려는 움직임인데
실제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필요성을 굉장히 언급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게 중심이 기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건데 기존 점포에 있는 은행원들, 뭐 인력들이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에 내부적으로 반발은 없나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약에 이제 기존 금융사들이 설립을 하게 된다면 100% 자회사로 설립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뭐 드는 제 생각으로는 자회사 하나가 더 생기는 꼴이기 때문에 인력에서 그런 감원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크게 터질 거라고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은 이제 모든 금융회사들의 흐름이 비대면이나 무점포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 대응을 해서 이제 인력 배치나 업무 구조 등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그 점포 인력들은 대부분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력을 해왔던 인력들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아무래도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사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꾸리게 된다면 정말 지금의 은행을 꾸려왔던 관념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존에 뭐 은행권에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 IT를 수주하거나 IT 시스템을 만드는 그 부서에서 행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그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다. 이런 약간 조소 어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은행들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개발자에 능숙하지 않은 기존 은행이나 레거시 금융 지주에서 만약에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면 정말 개발자 인력을 70% 이상으로 꾸리는 새로운 혁신, 인력 구조의 혁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있죠.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이 회사들의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9%, 우리은행은 K뱅크의 26%. 만약에 시중은행들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기존에 이렇게 투입된 지분의 그 변동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이제 KB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이제 각각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만약에 설립 당시에 어떤 지분에 관한 약정된 뭐 자신들만의 조항이 있었다면 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국민은행이 나중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우리가 나중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에 뭐 지분을 뺀다 이런 약정을 걸어놓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지분 변동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7월에 출범하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시중은행에 지분을 넣었던 상황이죠. 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은행이 10% 정도 지분 참여를 했고 또 SC은행이 6% 정도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설립이 되는 건가요? 무슨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절차가 까다로운 편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금융위원회의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 허가 사업입니다. 최소 자본금으로는 250억 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업 계획에 드는 자금 조달 방안도 꼼꼼히 세워서 내야 됩니다. 특히 사업 계획 부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핀테크 기술이나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내야 되고 또 특히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요소로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내야 됩니다. 외부 평가 의원들과 또 금융위원회 당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이제 예비 허가를 받고 또 본인가를 거쳐서 정식 출범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의 뭐 입장이라든지 평가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이게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고 하는 거에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네, 제가 취재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금융당국도 이 정통 금융사들의 이 지금 인터넷 뱅크 진입에 대한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특히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이 공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사나 은행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경우 100% 자회사로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금융사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독자 설립한다고 만약 신청서를 갖고 온다 하면 금융위에서는 아주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은 시중은행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는 거고, 기존 뭐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이 금융시장에서도 좀 시장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각축전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할 당시 기존 금융권에 굉장한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거고, 또 실제 비대면 금융 생활이 보편화되고, 또 다양한 금리 혜택이 좋은 상품들, 대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금융사에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이 ICT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소비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을 더 내놓을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라서 좋고,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혁신의 속도도 더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한 K뱅크,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출범할 시중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는데, 이 양사 대결로 봤을 때 이 시중은행의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그 카카오뱅크, 뭐 K뱅크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과 뭐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중은행들의 강점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은행 업무에 대한 노하우인데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대출 업무에 있어서 이 부실 관리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이런 여신 관리에서 발생하는 위험 체계 부분을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지금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쌓아온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 혜택이 더 있는 대출이나 뭐 예금 상품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별화 전략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김지혜 기자와 함께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져가지고 상당한 혜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양한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향후 이 시중은행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